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흐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의 가격이나 거래량만큼 중요한 건 또 없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거래량만큼은 우리가 꾸준하게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이런 거래량 흐름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들고 오게 되었고요. 수송구와 비수송구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비수송구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9일인데요. 한 두 달 정도의 내용을 보면 좋을 거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0월 29일 오늘 날짜까지 거래된 대구 아파트들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수송구는 좀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84 타입만 체크를 했는데 다양한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몇 개를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7개 정도 이상인 것들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조금 눈길이 가는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뭐를 사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축 아파트의 흐름들이 가장 좋을 건데 간혹 그 지역에서 아주 선호되는 아파트들이라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뛰어난 것들은 오늘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라 언덕역 지역에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지금 비수송구 대장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실거주 가치가 매우 뛰어난 신축 아파트 남자하까지 모두 거래량에 있어서는 역시 독보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장 아파트들의 흐름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이 흐름을 남자하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청라운동역 서원포레스트도 표시는 따로 안 됐지만은 거래량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원, 대곡 이런 지역들에서 역시 실거주 가치가 괜찮은 대곡역 레미안이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규모 면에서는 주변에 비교할 게 전혀 없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또한 적지 않죠. 자, 그리고 늘 가성비 아파트의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노원 한신더휴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만 대충 비교해봐도 정말 비슷한 가격에서 10년 이상 앞선, 그리고 또 역세권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대구권 안에서 참 이 가성비 아파트로서 이름을 잘 날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거 바로 옆에 이제 더샵 엘리체가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제 공사비 협상이 되고 일반 분양까지 진행되었을 때는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럼 한신더휴의 가성비는 계속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까지는 듭니다. 자, 그리고 월배 2차 아이파크 언제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은 항상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억 초반 정도에서 세대수가 워낙에 대구권 전체에서도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구 지역 안에서 동대구 엘리넷들,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이런 것들도 최신축구 아파트이잖아요. 자이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고 엘리넷들은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거래가 잘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이나 동대구 이안 센트럴D, 특히 이센디는 그 동대구 일대에서 나름 대장급의 아파트들인 거죠. 지금 거의 6억 9천까지 신고가가 찍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게 어느덧 7억을 좀 바라보게 되었구나,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동대구역 우방 IUCL이라든지 아까 위에서 봤던 신축 아파트들도 흐름이 괜찮다. 청라운동역도 마찬가지였고 동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하는 대장 아파트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괜찮고, 그게 이제 주변 신축들, 준신축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현 푸르지오, 신축 삼총사라고 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준신축급 아파트이거든요. 한 3억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서는 가격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축들은 거의 이제 한 5억대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법도 하다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죽전역 일대의 흐름도 괜찮죠. 그래서 2013년식의 삼성 브리티시 용산, 사실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4억대 초중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그 뒤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뷰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 매물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가격대들을 좀 높이기 힘든 구조들, 즉 지금은 아무리 투자성이 괜찮아도 실거주 가치가 받쳐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덤비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저평가되었지도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런 거래량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인동 주변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푸르지오 2차가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가격대를 잘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푸르지오 2차도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느냐가 좀 핵심이게 되겠다 해석을 합니다. 아까 봤던 동대구역 주변에 센트럴파크 대현,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면 신천자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신축구 아파트들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신소동 끝자락에 가면은 아름다운 나나 1, 2, 3단지가 있는데 실거주 관점으로서는 아주 선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받쳐지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요런 지금 월배 월성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아마 월배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6억대 초반 정도의 실거래가를 찍어 나가다가 최근에는 6억 6천 중후반 이상의 거래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과 또 이어서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도 이제는 아직까지는 5억 중반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걸 조금씩 올려 나가다 보면은 한 6억 정도로 찍고 조금은 잠잠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동대구역 바로 옆에 또 신축구 아파트죠. 이안 동대구가 또 체크가 된 모습이고요. 테크노폴리스에 또 선호되는 준신축구 아파트, 요게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예미지 바로 옆에서 또 기존에 아주 선호되었던 아파트였던 만큼 가격이 괜찮을 때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억대 중반 정도까지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런 가격 생각하면 앞서 봤던 노원한신 이런 것들이 눈길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항상 이렇게 좀 넓은 시각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뭐를 우리가 좀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나가면은 투자성을 좀 잘 살릴 수 있게 된다.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것을 노리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죽전역 동아IBC, 죽전역 일대에서 빌리브 스카이의 흐름이 워낙 괜찮고 용산자이도 또 괜찮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죽전역 엘리네뜰이라든지 죽전역 동아IBC, 이런 것들이 신축급인데, 동아IBC가 2년 비과세를 채운 시점에서 요런 6억이 안 되는 금액들이 또 잘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6억 벽도 좀 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특히 신축 아파트가 상가 채우기가 참 힘든데, 요 죽전역에서부터 장동초등학교 가는 라인의 코너에 있기 때문에 상가들도 금방 채워지고, 특성상 주성복합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월배 2차
그리고 월배 3정 이어서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앞선 것들이 거래량이 잘 받쳐지다 보니까 상대적 저평가라고 볼 수 있었던 AK 그랑폴리스가 또 거래가 잘 되는 흐름이고요. 4억대 중반 정도에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억 초반에 중충 이상을 잡아준다면 이런 게 이제 또 가성비 있는 매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평리동에 또 언제나 터줏 대감이죠. 평리푸르지오가 찍히게 되었고, 한신더휴 이스턴 팰리스 매천동 일대에서 역시 터줏 대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안 나오면 섭섭할 뻔했다, 그쵸? 자, 그리고 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대수가 좀 많은 월배 지역들이 대체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많이 눈길이 갔던 곳은 아마 동대구역 주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오늘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었는데요. 제가 따로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 2달 정도 이내에 거래량이 두드러지는 아파트들이었는데, 사실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동대구역 주변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더샵 디오엘러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신고가를 계속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7억에 육박했고, 또 놓치면 안 되는 이안 센트럴 D까지 이미 거의 7억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들의 흐름이 잘 받쳐진다라고 했을 때 주변 신축 아파트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다. 자, 그래서 동대구의 센트럴시티 자이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고요. 뭐 더 센트로 대시항은 아직 비과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표시는 안 됐지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쯤에 지어진 이안 동대구, 동대구 우방 아유쉘, 그리고 동대구 에일린의 뜰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 대연이라든지 신천 자이까지 흐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상당히 거래량이 잘 찍힌 모습이다 보니까 동대구역 주변은 흐름이 매우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신암 뉴타운의 공급들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흐름들, 앞으로 광역교통 주변이 또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호재를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입지를 보고 접근하는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동대구역이 참 주목되고 있으니, 만약에 내가 저점에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들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래가 잘 되는 곳에 주의할 점은 항상 좀 뜨겁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니면 차라리 조금 이 시기를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가서 많은 대화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비순구 아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수성구 아파트도 한번 나아가 볼 거고, 거기에 맞는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